일부러 눈사람에 돌 넣어 만들기 대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만든 눈사람 부수기 중에 더 인성 파탄인 것은 누군가요? 그런 행동을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겨울 눈사람을 정성 들여 만들었더니 누군가 부수고 갔다는 슬픈 후일담들 기억하시나요? 이를 두고 인성 파탄이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겨울이 지나면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만 날이 추워지고 올 겨울에도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커뮤니티에 눈사람 파괴자 복수 방법에 대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볼라드를 이용해 눈사람을 만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볼라드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구조물인데 볼라드와 같이 딱딱한 물체에 눈을 덮어 눈사람을 만들면 눈사람 파괴자의 비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이 글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의 구현이다. 자업자득이다. 둘 다 이상하다. 눈사람 파괴자도 볼라드 눈사람 메이커도 꼭 그래야 하나 싶긴 한데 이들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먼저 대체 왜 굳이 남이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걸까요? 일종의 사회적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노력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받게 될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공감 능력이 부족하겠죠. 눈사람 파괴자가 공능제가 맞다면 그럼 볼라드 눈사람 메이커는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도 도토리 키재기 같은데. 일부러 눈사람에 돌 넣어 만들기 대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만든 눈사람 부수기 중에 더 인성 파탄인 것은 누군가요? 그런 행동을 범죄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능동적 공격성, 또 하나는 수동적 공격성. 쉽게 말해 능동적 공격성이란 파괴적인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수동적 공격성은 파괴적인 행동이 잘 안 드러나는 것인데요. 눈사람 파괴자가 능동적 공격성, 볼라드 눈사람 메이커가 수동적 공격성이겠죠? 남들이 볼 때는 능동적 공격성 하는 행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다칠 걸 알면서도 하는 행위도 역시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눈사람 파괴자와 볼라드 눈사람 메이커,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쟁점 하나, 눈사람이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노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눈사람이 소유물로 인정되려면 눈사람을 사유지에서 오래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쟁점 둘, 내가 만든 눈사람을 타인이 일부러 부셔도 문제가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산에 가면 돌탑을 되게 열심히 쌓으세요. 근데 꼭 그걸 쓰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물도 아니고 우리 안방도 아니고 비슷해요. 쟁점 셋, 내가 일부러 위험한 물건을 넣어서 눈사람을 만들었다면 상해죄에 해당하나요? 눈사람을 꼭 찬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넘어뜨릴 걸 알고서 한 건 밀필적 고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눈사람을 만들 때 보통 누군가를 상해한다는 고의로 만든다는 걸 상정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고의성 입증이 힘들단 건가요? 아니야, 고의는 있겠죠. 뭐 다쳐라, 아무나 맞아라 하고 위험한 물건 던진다든가 명백한 상해가 되거든요. 누군가 계속 내가 만든 눈사람을 부쉈고 그걸 인지하여 눈사람을 일부러 위험하게 만들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정리하면 눈사람 파괴자, 볼라드 눈사람 메이커 각각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건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 그래도 너도 나도 보기 좋으라고 만든 눈사람, 눈뭉치 차는 게 겨울의 소소한 즐거움이라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차는 거로. 애꿎은 눈사람은 괴롭히지 않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는 만큼 더 예민해지는 요즘 조금씩 더 배려하면서 지내자고요. 나중엔 마스크 벗고 다 같이 눈사람 만들 수 있겠죠? 나랑 눈사람 만들래?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